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입니다. 3월 28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기촌을 희망하는 50플러스 세대가 실제로 농촌에 체류하며 일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재단은 50플러스 세대의 기촌에 대한 높은 관심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및 도농 상생에 기여하기 위해 50플러스 농어촌 워킹 홀리데이 인 전북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북, 무주군, 무안군, 임시군과 연계해 진행하는 지역 체류형 인턴십 과정입니다. 지역살이에 관심 있는 서울시 50플러스 세대가 전북 소재 기관 및 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실제로 농촌에 체류하며 일과 활동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체 신청자는 이틀간의 교육 후 매칭데이를 통해 활동처와 면접을 진행하고 선발된 21명의 참여자는 3개월간 무주 임실 부안에서 체류하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참여자는 월 57시간 근무하며 해당 지역에서 월 12일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1인당 활동비는 월 68만 4천 원, 체류비는 월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활동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법인, 임실치즈마을 등 전북, 임실, 부안, 무주군 소재 15개 기관 및 단체입니다. 홍보 및 마케팅, 상품 개발, 제품 디자인, 농촌 체험 학습 운영 등 각 활동처에 필요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여자 모집은 50플러스 포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살이에 관심이 있고 전북 도내에서 활동 및 체류 가능한 만 45세에서 64세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신청자는 별도 선발 과정 없이 전체 교육에 참여하고 참여자 1대1 신청 면담 및 활동처 면접을 통해 최종 21명이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연계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모든 지원자에게는 1대1 컨설팅, 맞춤형 교육, 일자리 정보 등 서울형 전직 지원 사업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재단은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기촌에 관심 있는 서울시 50플러스 세대에게 경력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도농 상생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남경아 일자리 사업 본부장은 50플러스 세대는 기농 기촌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살이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 50플러스 세대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50플러스 인재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도농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의 증가 속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중부공원 녹지사업소는 치매 어르신 및 가족들의 일상 속 삶의 질을 유지하고 정서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중구 치매 안심센터와 함께 산림치유 프로그램인 기억숲 산책을 오는 28일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합니다. 기억숲 산책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활동 제약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교류 감소에서 오는 심리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시키고 신체적, 인지적 기능 회복과 함께 치매 예방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남산에서 숲 체험을 통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숲의 환경과 생태를 잘 아는 공원의 숲 교육 전문가와 참여자들의 인지적, 신체적 이해도가 높은 중구 치매 안심센터 작업치료사가 함께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남산의 사계를 느낄 수 있는 가벼운 숲 산책과 함께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 향상과 신체 회복을 돕는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매 어르신뿐 아니라 돌봄을 도맡아 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숲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맞춤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대상별로 구분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 대상, 기억이 속삭이는 숲 정상 어르신 대상, 기억을
지키는 숲, 치매 어르신 대상, 기억이 샘솟는 숲,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 대상, 힐링이 속삭이는 숲 등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중구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통해 사전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치매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숲 체험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구 치매 안심센터의 지원을 통해 치매의 증상, 치매 어르신과의 소통 방법 등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사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더불어 중구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척도 및 인지 선별 검사 등 다양한 평가 도구를 활용해 산림치유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전후 어르신들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김인숙 소장은 고령화 사회에 맞춰 공원의 역할과 기능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치매 어르신들과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이 잠시나마 공원에 나와 맑은 공기도 마시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치유 농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로 인해 휴식이 필요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텃밭 조성부터 작물의 수확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치유 농업 장기 프로그램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치유 농업 장기 프로그램은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청소년반, 회복 탄력성 증진을 위한 청장년반, 자아 통합감 증진을 위한 중노년반 등 참여자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운영됩니다. 치유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 체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시민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생애주기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한 서울치유농장과 강동치유농업센터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강동농업협동조합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후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동치유농업센터는 4월 30일 조성 완료될 예정이며 테마별 치유 텃밭, 미래통합형 치유농장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활동 내용은 텃밭 디자인, 채소 꽃다발 만들기, 누름꽃 엽서 만들기, 허브 소금 만들기 등 작물의 성장 주기에 따라 해기별로 참여자들이 직접 가꾼 농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텃밭 활동 이외에 시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산책, 명상, 심리극 등 다채로운 연계 활동도 진행됩니다. 참여자는 4월 8일까지 모집하며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참여자 모집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전 후 설문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도심 환경에 적합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조상태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 갈증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다양한 치유농업 서비스 이용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고령층 대상 간절 건강 부담 광고 소식입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간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대한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등이 있다고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특히 전화로 허위 가대 표현을 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선정해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등입니다. 식약처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고 섭취해야 한다면서 관절 통증, 변형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보다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 광고 게시문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 홍보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 가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 사항을 발견할 때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잇몸 붓고 피나는 치주질환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잇몸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치주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따르면 진료 인원은 2016년 1109만 명에서 2020년 1298만 명으로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2016년 556만 명에서 2020년 647만 명으로 16.4%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553만 명에서 2020년 651만 명으로 17.7% 증가했습니다. 2020년 기준 치주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50대가 22.4%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9.6%, 40대가 17.0%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경우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3.2%로 가장 높았고 60대 19.7%, 40대 1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도 50대 21.7%, 60대 19.5%, 40대 16.0%를 차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김영태 교수는 5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치주질환은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로 인해서 연령 증가에 따라 치주질환의 발병률이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사회적 상황에 맞게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치주질환의 진료 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만 5,282명으로 2016년 2만 1,851명 대비 15.7%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6년 2만 1,805명에서 2020년 2만 5,134명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2만 1,898명에서 2020년 2만 5,43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치주질환의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3만 8,79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60대가 3만 9,932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3만 9,007명, 50대 3만 4,821명 순이며 여성도 60대가 3만 7,706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3만 4,780명, 50대 3만 3,09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주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6년 1조 156억 원에서 2020년 1조
564억 원으로 2016년 대비 43.4%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치주질환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성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5.7%로 가장 많았고 60대 21.5%, 40대 17.8% 순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가 각각 26.4%, 2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진료일은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6년 92,000원에서 2020년 112,000원으로 22.5% 증가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95,000원에서 2020년 116,000원으로 23%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88,000원에서 2020년 108,000원으로 22.1% 증가했습니다. 2020년 기준 진료인은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12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23,000원, 40대 118,000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택 교수에 따르면 치주질환은 치석, 치태 등에 붙어있는 치주 원인균들이 잇몸을 감염시켜 나타나는 염증 증상입니다. 이 때문에 치석, 치태 같은 구강 내 청결도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몸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혹은 치주 세균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서 질환이 약하게 또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잇몸의 출혈입니다. 심해짐에 따라 잇몸이 붓기도 하고 치주 농양처럼 급작스럽게 진행될 경우에는 농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조골의 소실을 가져올 경우에는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통증은 흔히 동반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질환이 심해질 경우에는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치주 질환은 주로 세균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세균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주된 예방법입니다. 세균은 치태, 치석의 세균막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칫솔질을 잘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주질환이 걸리기 쉬운 40대의 경우에는 치아와 치아 사이를 깨끗이 닦기 위해 치간, 칫솔, 치실 혹은 구강 세정기를 부가적으로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주질환을 이미 진단받은 경험이 있다면 재발이나 기능을 막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구강 세정, 즉 스케일링을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주질환을 적시에 대처하지 않을 경우 몇몇 치아에 한정되었던 치주질환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전반적인 만성 치주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치주치료의 가장 높은 단계인 치주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치조골의 파괴가 심해 치아의 흔들림이 심해진다면 치아를 뽑아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치주질환이 장기간 진행된다면 발치해야 할 치아의 숫자도 늘어나고 발치할 경우 최근에는 임플란트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으나 치주질환이 심해진 뒤 발치할 경우에는 발치한 경우라면 임플란트 시술도 치조골 이식술이나 고율도 재생술을 동반해야 하는 등 고난이도의 시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